2017년도 6월 평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30번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최고 난이도 필러형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보니까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자, fx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뭔가 x 세제곱 이렇게 가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최고창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 gx는 일단 2x의 제곱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함수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했어요. F알파랑 G알파가 같다. 무슨 소리입니까? 알파에서 두 그래프가 만나고 있다 이 소리고요. 자, F'알파랑 G'알파가 같다. 이것도 알파에서 두 개가 기울기가 접선 기울기가 같다라는 소리죠. 그리고 그 값은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네요. 마이너스 16이래요. 베타에서 또 접선 기울기도 같대요. 구체적으로 또 16이라고 또 주어져 있고요. 자, 이것만 가지고서 나보고 이걸 갖다가 계산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여기는 이 질문의 고라지로부터 그리고 여기는 이 주어진 형태로부터 말이야, 결국은 나보고 지금 제일 마지막에 물어보세요. 이런 걸 물었잖아요. 이거는 fx랑 gx를 따로따로 관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gx에서 fx를 뺀 요놈을 어떤 새로운 함수로 놓고 그 새로운 함수에 대해서 관찰하시오라는 뜻입니다. 지금 주어진 정보가 전부 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거를 그냥 hx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럼 여기는 요식 있잖아요. 요식은 f알파 빼기 g알파라고 쓰면 이게 이제 빵이라는 소리잖아요. 빵. 맞죠? 그러면 요거를 잘 보세요. 요거를 잘 보면 여기다가 알파 집어넣은 거잖아. 왜? G알파 빼기 F알파라고 쓸게. 그러면 이게 헷갈리면, 자, G알파 빼기 F알파 요거 지금 빵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두 개가 같으니까, 그지? 그럼 요것도 G'의 알파 빼기 F'알파도 구체적으로 빵입니다. 둘 다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6에서 똑같은 마이너스 16을 빼면 당연히 빵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정보가 H 입장에서는 뭐냐면 요거는 H알파가 빵이라는 소리고요. 요거는 H'의 알파가 빵이라는 소리죠. 보세요. HX가 이렇게 주어지면요. H'의 X는 G'의 X 마이너스 F'의 X이기 때문에 여기는 요놈이 빵이라는 소리는 H알파가 빵이라는 소리, 요놈이 빵이라는 소리는 H'의 알파가 빵이라는 소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요놈도 G'의 베타 빼기 다시요. F'의 베타 요것도 지금 빵이니까 H'의 베타도 빵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모든 주어진 정보랑 구하는 것이 이 gx에서 fx를 뺀 놈에 대해서 관찰하라고 지금 정보도 주어졌고 그 다음에 묻는 것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hx를 이놈에서 이놈 뺀 놈으로 봤는데, 자, 잘 보니까, 자, 보세요. 요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빼라는 소리거든. 그럼 대답 크게 한번 해볼래? 2차에서 3차를 뺐어. 몇 차 되니? 3차 되죠. 3차. 2차에서 3차 빼봤자 3차 되죠. 대신에 3차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놈에서 이놈을 뺐으니까 3차 개수는 마이너스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최고차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가 되겠지. 봐봐. 이놈에서 이놈을 뺐으니까 하여튼 최고차 개수는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되고 그 밑으로는 몰라. 그러면 여기는 요 정보를 잘 봐. 지금 3차 함수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데, 최고차의 개수 음수인데 이런 정보를 만족하고 있는데, 먼저 요거 두 개 잘 봐요. 요거 두 개. 알파일 때는 함수값도 빵이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도 빵이래. 요 말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돼. 함수값도 빵, 접선 기울기도 빵. 그러면 x 이퀄 알파에서 접한다 라는 소리입니다. x축에 접한다. 자, 그러면 정보를 바탕으로 요 3차 함수 최고차 개수가 음수고 알파에서는 접하고 베타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다라는 것부터 대략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거죠. 3차 개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알파에서는 x축에 접하고 베타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접선근 기울기가 빵이다. 지금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3차 함수가 이런 꼬라지로 생겼을 거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30번 문제인 거야. 여기까지 충분히 여러분 따라와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부터 우리는 대략 hx라는 그래프, 이게 이제 gx 빼기 fx였는데, 이놈이 일단 여기서 근을 중근을 가질 테니까 마이너스, 왜? 최고차 개수가 음수입니다.
자, 요놈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의 완전제곱 그리고 x 마이너스 자 여기는 이 점 자체가 나머지 한 근인데 알파에서는 중근 같고 요 점 자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뭐 k라고 넣어볼까요? 뭐라고 볼까? 그냥 k라고 넣어봐? k 이렇게 넣어볼게. 자 일단은 이렇게 두고서 요 k를 갖다가 찾아야 되는데 k를 찾을 때 지금 아직 이용하지 않은 게 요거 있죠. 요거 두 개는 x 이퀄 알파에서 접한다는 사실로부터 요런 인수를 가진다에 써먹었어.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있잖아. 요거 nh 프라임의 베타가 빵이다. 요거 아직 안 써먹었거든. 이해갑니까? 그럼 요거를 한번 미분해봐야죠. h 프라임의 x는 자 요거 곱의 미분법 쓸 겁니다. 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1 이렇게 미분할 수 있고요. 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요거, x-알파를, 뭐를 묶어낼까? 마이너스까지 묶어내죠. 마이너스 x-알파를 묶어냈다 치자.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요거 나갔으니까 2배의 x, 마이너스 2k. 그리고 요거는 마이너스 x-알파가 나갔으니까요. 여기에 x-알파 하나가 남아있죠. 이렇게.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될 건데, 요 상태에서, 자, H 프라임이 지금 0 되는 순간이 알파하고 베타 두 개입니다. 알파, 베타. 그럼 요게 0이다로부터 나오는 X가 알파니까 요거니까, 그러면 밑줄 친 요놈, 요놈이 0이다로부터 나온 게 바로 베타일 거야, 그지? 근데 그걸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놈이 그걸 0이라고 두고, X 값을 구해보면 베타라는 소리는, 다시 말해서 베타를 이 x자리에 집어넣으면 0 된다는 소리와 같지요. 자, 다시 머리를 정리해. 이게 0이다 라고 두고 정리를 쫙 했을 때 나오는 x값이 베타래. 아니, 그 말은 베타를 이 x자리에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베타를 여기다 집어넣어보자. 요거 집어넣으면 3베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알파 이게 0이다. 따라서 베타는 3분의 2k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네. 베타는 3분의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K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자, K 대신에 집어넣을 거니까 K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거 넘기면 K는 2분의 3베타 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네. 자, 그러면 이제 요식 자체를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자, 봐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K 대신에 이걸로 2분의 3베타 마이너스 알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자, 이랬을 때 이제 질문 내용이 뭐냐면 보세요. 질문 내용이 G에 베타 플러스 1 빼기 F의 베타 플러스 1 이걸 구하라 했는데 요거는 결국 H의 베타 플러스 1 집어넣은 거죠. 왜? 우리가 HX를 이렇게 뒀잖아. 이렇게 뒀으니까 여기다가 베타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결국 G의 베타 플러스 1 빼기 F 베타 플러스 1 요거 구하라는 소리거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밑줄 친 요놈 봐라. 요놈이 지금 HX니까 여기 X 대신에 베타 플러스 1을 집어넣으라는 소리야. 결국 저거 구하라는 소리가, 그지? 그러면 한번 여기다 옮겨 써볼게. 그러면 마이너스에 자, 여기는 요놈 X 자리에 베타 플러스 1 넣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잘 보세요. 여기는 요 X 자리에 베타 플러스 1을 넣은 겁니다. 정리돼서? 그럼 여기는 요 X 자리에 베타 플러스 1을 넣어보자. 이렇게 되겠네. 되죠? 그러면 요거 정리를 좀 해보면,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의 완전제곱에, 요거는 통분을 한번 해보자. 2분의 2베타 플러스 1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될 거니까 맞지? 그러면 요 부분은 좀 정리해봐. 알파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1 되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1 요거는 이렇게 딱 됐어. 그리고 나타니면 자 여기를 잘 봐. 이 네모친 거를 잘 봐. 네모친 거를 하나는 베타 빼기 알파고 하나는 알파 빼기 베타니까 둘 중에 하나만 찾아내면 하나는 부호 반대네, 그지? 결국은 이제 남은 것은
베타 빼기 알파 내지는 알파 빼기 베타만 찾으면 끝나는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 이 상황에서 있잖아. 우리가 아직까지 이 문제에서 써먹지 않은 걸 갖다가 놓치면 안 돼. 항상 문제에서는 봐라, 뭔가는 다 이유가 있어. 이런 놈은 도대체 2차 함수는 왜 구체적으로 이렇게 EX제곱으로 시작한다 이런 걸 왜 줬을까? 그리고 여기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마이너스 16이다라는 거하고 플러스 16이다. 요거는 아직 우리 구체적으로 써먹질 않았어요. 이해가지? 저런 걸 도대체 왜 줬을까? 보면 이 2차 함수 입장에서 항상 2차 함수는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2차 함수는 무조건 대칭성을 갖다가 반드시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2차 함수는 무조건 대칭성을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이 2차 함수 입장에서 알파 넣었을 때 접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6이고 여기 어딘가에 알파가 있을 때 접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6이고 베타일 때 접선 기울기가 플러스 16이라는 말은 여기서의 접선 기울기와 여기서 접선 기울기가 부호가 반대란 말은 이 알파하고 베타가 정확하게 대칭축을 중심으로 양쪽에 포진한 대칭축을 중심으로 대칭인 관계에 있는 알파 베타란 소리예요. 근데 저걸 가지고서 와 알파 베타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지? 자 이랬을 때는 그냥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돼요. gx가 2x의 제곱 이 gx를 그냥 우리가 뭐 함수로 아직 안 넣어봤잖아. 그럼 뭐 이렇게 두자. 이렇게 gx를 그냥 최고차원 계수만 아니까 이렇게 두고 여기 알파 넣었을 때 얼마? 마이너스 16이고 베타 넣었을 때 16이라는 걸 가보면 이건 G'이잖아. G'. 그지? G'. 그러면 G' 구해보지 뭐 가지고 G' X는 4X 플러스 A인데 여기다가 알파 집어넣은 거 4알파 플러스 A 요 값은 마이너스 16이고요 여기다가 베타 집어넣은 거요 4베타 플러스 A 요거는 플러스 16입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구해줬네. 이 A 두 개 나왔으니까 맞습니까?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빼지 뭐.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빼. 4배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A는 없어지잖아요. 16에서 이거 빼면 32.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8이라는 게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베타 빼기 알파가 8. 그럼 이제 요걸 갖다가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죠. 자, 답 씁시다 이제. 마이너스 9의 제곱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건 그러면 얼마야? 마팔이죠, 마팔. 이건 얼마? 잠깐만, 이거 계산을 내가 산수를 x 대신에 잠깐만 x 대신에 베타 플러스 1을 넣으면 맞죠? 2분의 2 베타 플러스 이거 통분을 잠깐만 통분을 계산을 잘못했네. 죄송. 다시 2 베타 플러스 요거를 통분을 다시 할게요. 자 요거를 통분해보면 멍청이 2 베타 플러스 2인데 죄송합니다. 3 베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될 거고 요거 정리해보면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2죠. 2 알파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어쩌지? 안 나눠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지? 그래서 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요 자리 있잖아요. 요 자리가 지금 베타 빼기 알파가 8이니까 저 자리 마팔이죠. 마팔. 이게 마팔이에요. 그럼 요거 두 개 나오면 마육을 일어나면 마3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81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3을 곱하라 이 소리니까요. 플러스 대분해서 243.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리답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30번 문제니까 난이도가 좀 있죠. 난이도가 좀 있고 주어진 어떤 구하는 값과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 자체가 gx에서 fx 뺀 놈을 갖다가 원하고 있다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조건들이 그래프적으로는 이런 특성을 가진다는 걸 발견하고 그리고 이 그래프적인 특성을 발견했으면 그 그래프의 특성을 통해서 식이 여기서는 완전 제곱 가진다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요 K값을 제3의 어떤 극대값, 극소값을 가지는 접선의 기울기와 광대는 어떤 조건으로부터 여기는 요 K를 알파, 베타로 표현할 수 있어야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에는 이런 조건들 있잖아. 이런 조건들, 마이너스 16이라든지 플러스 16 이런 것들이 괜히 주어지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저런 조건들을 갖다가 놓치고 빠뜨리면 절대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저걸 갖다가 2차 함수 입장에서 이렇게 분석해서 알파, 베타에 관한 식을 하나 더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30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어차피 전국에서 뭐 1% 이내 그런 학생들이 푸는 문제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알겠지? 이번 시험에 모르겠어요. 이번 시험에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그거는 선생님 마음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런 거는 여러분 강의를 일단 듣지 않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 정도 뭐 문제 풀 수 있는 실력이 돼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 그 정도 실력 돼 있으면 벌써 뭐 수능 봐도 될 실력인데 1등급 맞을 실력인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강의를 무조건 듣고 안 이해되면 이해될 때까지 강의를 일단 여러 번 들어요. 여러 번 듣고 어느 정도 구도가 잡히고 아 이거 이렇게 풀어간다 질서가 서면 그때 강의를 딱 멈춰놓고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러다가 막히면 다시 강의 참조하시고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쓸 수 있을 때까지 반복 연습하십시오. 안 그러면 못 풀어요. 시험에 나왔을 때. 자, 그 다음 16번 문제는 뭐 매우 쉬운 문제니까 이거는 빠르게 정리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다음 함수 fx와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있습니다. 자, gx가 저걸 만족할 때 gx가 x 이퀄 1에서 극소값 24를 가질 때라고 했는데 자, 잘 보니까 다항함수 곱하기 다항함수니까 gx가 일단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면 일단 gx도 미분 가능 연속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x 이퀄 1에서 극소값 갖는다. 이 말 안에 두 가지 정보가 녹아 있습니다. 먼저 g1은 당연히 24 돼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극값을 갖는 지점에서는 반드시 미분계수가 빵이어야 돼요. 그래서 G'의 1은 0이다. 요 두 가지를 사용하라 라는 말이네. 먼저 G1부터 구해볼게요. 여기다 1 넣은 거죠? 그럼 얼마? 요게 24입니다. 자, 따라서 F1은 8이라는 걸 발견했고요. 요건 하나 구해냈네, 이게. 자, G'1, G'X를 구해봐야 되겠죠. 자, 이거는 지금 곱의 미분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자, 여기다가 이제 1을 넣어보는 거죠. 3 곱하기 F1은 아까 8이었어요. 1 집어넣으면 3 곱하기 F'1 요같이 빵. 자, 따라서 F'1은 마이너스 8이라는 걸 발견했고요.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8, 16이 답입니다. 이 문제는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제 17번하고 18번이 둘 다 21번 문제라서 조금 이제 여러분 난이도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미분법의 활용 파트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앞에서 풀었던 9번 문제하고 15번, 17번, 18번 이런 것들이 다 21번, 30번 문제인 거예요. 앞쪽에 풀었던 9번 문제는 9월 평가원 21번 문제였고요. 15번 문제는 30번 문제, 17, 18 다 21번 문제였어요. 이건 뭐 선생님 고3들 교재에 다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하루아침에 그냥 여러분 그냥 기본적인 개념 습득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줘야만 실력이 딱딱 쌓여야만 풀 수 있는 문제라 여러분들이 강의 한번 딱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파트가 조금 넘어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2번, 3번, 4번 돌려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써보는 그리고 강의 듣는 그런 습관이 중요해요. 혼자서는 절대 뒤에 답안지 보고 못 풉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자, 보니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3차 함수에 대해서 F2의 최소값을 구하라. 자, 요 말에서 이제 여러분 센스가 있어야 돼. F2의 최소값 구하라고 물으면 일단 F2가 변한다는 소리입니다. F2가 고정적으로 이렇게 고정된다는 소리가 아니야. 알겠니? 최고차 계수 1이니까 fx는 일단 x 세제곱 이렇게 갈 건데 그럼 뭔가 2차, 1차 상수가 이제 일단은 결정이 되지 않잖아, 그지? 그리고 일단 이런 느낌도 들어야 돼. 마지막까지 가봤자 일단 2차, 1차 상수가 전부 결정되지는 못해. 왜? 만약에 2차, 1차 상수가 전부 결정되면 함수가 그냥 결정돼버리잖아.
결정돼버리면 F2는 그냥 값 딱 나온단 말이야. 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아, 이 뒤쪽에 있는 미지수 중에서 어느 하나는 남겠구나. 미지수가 남아야 변하겠지. 그럼 결국은 그 미지수 때문에 변하는데 내가 그 미지수의 범위만 알면 이 F2 집어넣은 게 어떤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변하겠지. 그럼 그 미지수의 범위만 알면 F2의 범위도 찾을 수 있고 최대치수를 대답할 수 있겠구나. 이런 문제라는 걸 일단 느낌으로 알아야 돼. 문제 읽고서. 자, 일단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밑에 있는 정보 뭐 별다른 게 없으니까 여기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두면요. 결국 이 셋 중에 어느 한 문자가 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문자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고. 자, 일단 첫 번째 나조건 봅시다. f빵 하고 f'빵 플러스 f'부터 구해 놓읍시다. 자, f빵은 일단 구해보니까 c가 나오고요. f'빵은 구해보니까 b가 나옵니다. 따라서 요 나조건은 나보고 b하고 c가 같다라는 걸 딱 줬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문자를 줄이자. b하고 c하고 같다 했으니까 이걸 b라고 바꿔버리거든요. 바로. 왜? 미지수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으니까요. 미지수는 항상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b, c가 같다 했으니까 c를 b로 바꿨어. 이제 하나는 더 줄이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조건 보니까 다. 이게 핵심이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fx가 f'x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데 자, 기로에 썼어요. 항상 이런 부등식을 풀 때는 내가 이거하고 이거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려서 관찰할 건지 아니면 이걸 왼쪽으로 몰아서 한꺼번에 관찰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fx 보세요. 미지수가 막 달려있습니다. 못 그려요. f'x 당연히 못 그리죠. 미지수 있으니까. 선생님 왜 자꾸 그린다고 하세요? 야, 부등식은 무조건 그래프 그려야 돼. 그래프 안 그리고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느낌이 오지? 이거 따로따로 그릴 수가 없어. 그럼 왼쪽으로 넘겨. 이렇게 가서 결국은 fx에서 f'x를 뺀 놈이 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걸 만족해야 되는데 이걸 해석할 때 무조건 그래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프를 안 그리고서는 절대 못 풉니다. 그걸 꼭 명심하세요. 그러면 fx 여기 있네요. f'x 여기 있습니다. 일단 이놈에서 이놈 뺀 놈을 하나의 전체적인 새로운 함수로 여기고 가봅시다. 자, 여기서 이걸 빼봐. 그럼 x 세제곱. 여기서 이걸 빼면 a-3의 x제곱 플러스 이거에서 이걸 빼면 b-2a의 x 이렇게 될 거고, b는 사라지네요. 이쁘게 b는 사라졌어. 이놈이 항상 이 범위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자, 무슨 말인지 알아먹기 위해서, 자, 좌표 평면을 한번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이런 영역에 그려져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일단 요런 센스는 있어야 됩니다. 요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순간 이 문제는 못 푸는 거예요. 뭐냐면 얘 밑줄 친 거 보세요. 이 밑줄 친 거 보니까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x 대신에 0 넣으면 0이 되죠. 0,0을 지난다는 소리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놈을 지나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여기를 뚫고 지나가면 자, 잘 봐.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뚫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0보다 작은 게 반드시 생기죠. 지금 0 집어넣었을 때 0 지나간다는 건 0,0을 지난다는 소리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뚫고 지나가봐.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서 항상 x축 위에만 생겨야 되는데 x축 밑으로 내려와 버리잖아. 절대 안 된다 말이야. 그럼 뭐지 이거? 씨 0,0을 지나는데 x축 밑으로 못 내려와? 못 내려와? 접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x축 밑으로는 절대 내려오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 한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절대 이 x축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는데 얘는 근데 일단 0,0은 무조건 지나야만 하거든. 그럼 0,0을 지나면서 x축 밑으로 못 내려오는 길은 접하는 수밖에 없다. 느껴야 돼.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접한다라는 말은 일단 이 밑줄 친 놈이 x제곱이라는 인수는 최소한 갖고 있어야 돼. 여기서 중근을 가져야 접하니까. 그러면 x제곱을 묶어낼 이 놈이 x제곱을 가진다는 말은 이 놈에서 x제곱을 묶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 인수분해가 x제곱으로 돼야 된다는 말이잖아. 그 말은 뭔 말이야? 동그라미 찍어봐. 요거
요거 없어져야 돼. 이게 사라지지 않고서는 x제곱을 묶어낼 수가 없어. 아, 그래서 여기는 요 밑줄 친 거고 요게 빵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이런 게 이제 21번 30번 문제의 그래프 해석인 거예요. 자, 요게 빵이라는 걸 발견함으로써 b 빼기 2a가 빵이라는 걸 발견함으로써 이제 미지수 하나를 또 줄일 수가 있네. b는 2a라는 걸 발견했어요. b는 2a. 자, 이걸 일단 나중에 바꿔치기 하도록 하고, 일단 여기는 b가 b 빼기 2a가 빵이라는 사실로부터 요 식은 이제 다시 쓰면, 다시 써볼게. 자, x 제곱을 묶어내면 x 하나가 남고 a 빼기 3 이렇게 남아요. 맞죠? 그러면 자, 이게 이수분해 했을 때 0에서는 중근을 가지고, 자, 나머지 하나는 이게 0 되는 순간이니까 3 빼기 a가 되는데, 자, 3참수가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그린 거 잘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3 빼기 a라는 거예요. 3 빼기 a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으면 지금 가능하죠? 그런데 만약에 잘 봐.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되냐 안 되냐? 잘 봐. 이렇게 되면 3 빼기 a가 1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되죠?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 구간에서 이렇게 0보다 작은 구간이 이렇게 생겨버리죠? 안 된다고.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서는 항상 얘가 0보다 큰 구간만 나와야 돼. 큰 구간만. 즉 노란색처럼 지금 선생님 노란색으로 이거 다시 봐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면, 즉 여기는 요놈 3 빼기 a라는 지점이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생겨버리면 x축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음수 영역이 생겨버린단 말이야.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서는 항상 양수 영역만 생겨야 된다 했어. 이렇게 돼버리면 음수 영역도 생기니까 안 돼. 그래서 3 빼기 a라는 거는 항상 마이너스 1보다는 왼쪽, 즉 3 빼기 a라는 것은 항상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왼쪽에 있어야 돼. 따라서 a의 범위는 항상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발견했죠. 자, 이제 종합적으로 추가적으로 발견한 이 두 개의 식으로부터, 자, 이제 요식 문자 하나로 통일을 했다. 왜? b를 2a로 바꿔치기 할 거니까. 그러면 fx는 이렇게 바뀐다 이제. x 세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플러스 b 대신에는 2a를 넣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f2를 구해보시면, 자, 드디어 f2는 8 플러스 4a 플러스 4a 플러스 2a 이렇게 돼서 결국은 10a 플러스 8이 되고, 요 놈에 있어서의 최소값 물었으니까 a가 최소일 때가 전체가 최소 되겠죠. 자, 여기 보니까 a가 최소값이 4죠. a의 최소값이 4를 넣었을 테니까 요거는 48보다 크거나 같아. 최소값이 48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번은 답은 5번 48이 되겠네요. 자, 이제 15번하고 17번 따위의 문제를 보면 상당히 이제 난이도가 있는 고난이도 문제들은 전부 그래프 해석과 관련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닥칠 수능에서 21번, 30번은 이런 미분법을 이용한 그래프 해석입니다. 여기에 집중하셔야 고난이도 문제들을 풀 수 있다는 걸 아시고, 공부를 이쪽 고난이도 문제를 풀려면 이쪽 방향으로 자, 그래프랑 뭔가 연관을 시키는 어떤 수식적인 내용들을 하고, 여기는 이 수식적인 어떤 정보들을 그래프랑 자꾸 연관시켜서 상상하고 추론하고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난관이다 생각하시면 돼. 되겠지? 자, 이제 이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8번도 17번이랑 유사한 형태인데, 자, 이것도 잘 보십시오. 자, 4차 함수 fx의 도함수가 3차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요 도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이 fx가 감소하는 구간, 이 말은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이고요. 등호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fx가 증가한다라는 말은 도함수의 부호로 따진다면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fx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 따위는 도함수의 부호로 판단한다. 이걸 알고 있느냐? 일단 첫 번째 그걸 묻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fx가 마이너스, 자, 이게 이제 이것도 좌표 평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 사이, 이쪽 영역이죠. 이쪽 영역에서는 fx가 감소한다. 그 말은 이쪽 영역에서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데 f 프라임 x가 그려져야 된다. 그 말이죠. 선생님, 갑자기 이거 감소한다는 말을 왜 이걸로 대체해서 여기다 쓰였어요? 너한테 주어진 그래프가 지금 f 프라임 그래프잖아. fx의 증가 감소를 이 밑줄 친 f 프라임으로 해석하겠다는 소리야 지금. 그래서 봐, fx가 이 영역에서 감소한다 했어. 감소한다? 그러면 f 프라임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이 영역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 사이에서는 f 프라임은 항상 x축 밑으로 이렇게 깔려서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2보다 크고 무한대 2는 여기쯤 있죠. 2보다 오른쪽에 대해서는 보니까 증가 안 돼요. 누가? fx가요. fx가 증가하면 f 프라임 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f 프라임 x는 이런 데 그려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x축 위로. 그러면 지금 요런 데 그려져야 된다. 누가? f 프라임 x가. 그걸 지금 이 말을 통해서 나한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f 프라임 x를 한번 잘 살펴보니까, 자 여기 쳐다봐라. f 프라임 x는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으니까 뭐지? 아까 그 위에서 우리가 경험해 봤는데 일단 이 마이너스 1,0을 지나야 돼. 이런 인수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잘 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잖아?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이 왼쪽 영역에서 f 프라임을 항상 x축 밑으로만 그려져야 된대. 근데 만약에 뚫고 올라가잖아? 그럼 0보다 큰 영역도 생겨버리면 안 된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뭐지? 아까 경험해봤을 텐데 뭐라 했어? 마이너스 1,0은 분명히 지나야 되긴 하는데 위로 올라갈 수는 없대. 마이너스 1,0을 지나야 하는데 위로 올라갈 수는 없대. 무슨 말이야? 접한다는 말이죠. 자, 어떻게 그려진다고? 여기서 요렇게 접하면서 밑으로만 지나야 된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럼 또 아까 배운 거 뭐야? 마이너스 1에서 접하려면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최소 2개 가져야 된다. 중근 가져야 된다. 최소. 아,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이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이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밑줄 친 요놈 있잖아요. 요 놈에다가 일단 1 집어넣은 거는 다시요. 요 놈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는 또 방해돼야 된다 이 소리인 거죠. 아니 무슨 소리냐면 이놈에서 x 플러스 1이 하나 더 묶어져 나와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봐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인데 요놈에서 x 플러스 1이 하나 더 나온다면 이렇게 된다는 말은 여기는 이놈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된다 그 소리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보면 자 이런 정보를 하나 얻고 우리는 b가 a-1이다 이런 식을 하나 찾아냈어요. 맞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얘가 이제 x 플러스 1이 하나 묶어져 나갔다 치면 얘하고 얘 곱해서 이제 이거 돼야 되니까 최고차계수 x 제곱에다가 x 곱한 x 3승이가 이렇게 되고 상수항은 b가 나와야 되니까요. 자 뭐 이렇게 인수를 해야 된다는 소리네. 여기는 요놈에서 x 플러스 1이 하나 절로 나가고 난 다음에 남는 놈은 이놈이 돼야죠. 왜? 1하고 여기는 b하고 곱해서 이 b가 나와야 되니까 이것도 지금 상수항이 b잖아요. 맞니?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 여기 있는 이놈에서 x 플러스 1이 하나 나가야 된다는 소리는 얘도 이 x 플러스 1을 갖고 있어야 돼. 그치? 그 말은 여기 있는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빵이 된다는 소리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어서 빵이다로부터 이런 식을 하나 찾아냈다는 거예요. 좀 전에 풀었던 문제랑 매우 유사한 점이 많죠? 그래서 평가원 문제는 돌고 돈다는 거야. 자 어찌됐건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 이런 3차 함수여야 되고 지금 도함수 그리고 있습니다. 자 잘 봐. 여기서는 양수가 돼야 돼. 그럼 지금 선생님 하는 거 봐봐. 자 이런 그래프 되는 그래프가 안 되는 그래프 봐봐라. 이거 되냐 안 되냐? 돼 안 돼? 되죠? 이 영역에서는 음수고 이 영역에서는 이 영역에서는 양수니까 되지 됩니다. 이건 되냐 안 되냐? 자 빨리 봐봐.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는 거 지금 선생님 그린 거 돼야 안 돼? 이건 안 돼. 이거 왜 안 되지? 빨리 네가 대답해. 왜 안 돼? 왜 안 돼? 0보다 왼쪽에서 여기 빨리 봐봐. 이게 바로 0보다 왼쪽에서 0보다 작은 영역에서 항상 f'x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 양수 부분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안 된다고. 0보다
왼쪽에서는 무조건 x축 밑으로 갈려 있어야 돼. 즉 이렇게 양수 부분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안 돼. 여기보다 왼쪽에서. 그럼 지금 이거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맞죠? 그 다음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는 거 이건 되냐 안 되냐? 이것도 안 돼. 이거 왜 안 됩니까? 이거는 2보다 큰 영역에서는 항상 2보다 큰 영역에서는 항상 f'x가 플러스여야 된다. f'x가 0보다 크거나 2보다 오른쪽 영역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영역이 이거 생기면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된다. 그럼 이거의 마지노선은 항상 0일 때하고 2일 때의 부호에 달려있다는 거 알겠지? 일단 0 집어넣었을 때는 0보다 항상 값이 같거나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 2 집어넣었을 때는 항상 값이 0보다 같거나 커야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되는 놈의 경우가 여기서는 봐라 0 집어넣었을 때는 항상 0보다 높아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0 집어넣었을 때 써봅시다. f'의 0은 0 집어넣었을 때는 0보다 같거나 밑에 있어야 돼. 값이 이것만 만족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자, 잘 봐. 이게 안 되고 이게 되는 이유가 뭐였어? 0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크면 안 된다고.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 근데 또 이것만 만족하면 되는 게 아니야? 아? 2 집어넣었을 때 이 둘 중에 누가 돼? 얘가 되지. 2 집어넣었을 때는 반드시 같거나 커야 돼. 2 집어넣었을 때는 같거나 커야 된다고.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이 중간에 있는 요 놈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지? 자, 마지막에 요 처리를 잘 보셔야 돼. 0을 집어넣었을 때는 0보다 커지면 안 돼. 0보다 같거나 밑에 함수값을 가져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둘 다 요것만 만족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2 집어넣었을 때는 오히려 0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요런 경우만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야 지금. 요 경우만 된다는 걸 명심을 하셔야 돼. 요 구간에서 경계점에서의 함수값으로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 된다 안 된다는. 자, 그래서 f'빵이 빵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f'빵 여기다 빵을 넣어보는 거죠. 빵 넣어보면 1이고 빵 넣어보면 b니까 b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이제 2를 넣어봅니다. 여기다 2 넣어봐. 요것이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b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결국은 여기 있는 이놈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요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됩니까? 자, 이제 다 왔다. 이랬을 때 문제에서 자, 아까 우리가 구한 요식 하나 까먹은 거 아니지? 요식 하나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요 b 범위 하나 주어져 있어요. 자, 주어진 거 한번 쳐봅시다. b는 a-1이다. 그리고 b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0 사이다. 자, 요런 조건으로부터 구하라는 거 봅시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요 놈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고 했는데 제가 미지수가 두 개지만 얘 때문에 하나로 통일시킬 수가 있네. 자, b 대신에 a 빼기 1을 넣어보자. 그랬더니만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런 2차 함수의 이 범위에서 최대 최소 구하라 했으니까 바보짓 했죠. 주어진 범위가 b니까 요거를 a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죠. a는 b 플러스 1. 자, 요거를 b를 여기다 a 대신에 b 플러스 1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b제곱 2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 자, b에 관한 2차 함수고 결국은 b의 범위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뀐 거예요 이제. 그러면 재빨리 이 2차 함수 그래프 그려서 요 범위에서 가지는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로 바뀐 거지. 여러분 다 알다시피 2차 함수는 꼭지점 x좌표부터 찾아야죠. 미분에서 연결되는 지점이니까 4b 플러스 2 이게 연결되는 지점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자,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려놓고요.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2는 좀 멀리 가고 0은 좀 가깝게 이렇게 오겠지. 자,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라는 이야기니까 최소값 미니멈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는 계산해보면 2 곱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니까 1은 없어지니까 2분의 1이 되겠네요. 최대값 요거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거니까 얼마냐? 8 마이너스 4 플러스 1 5가 되겠네요. 자, 정답은 그러면 요거 두 개를 구하라 라는 거 이게 정답이니까 2분의 1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사실은
17번하고 더불어서 상당히 이제 좋은 문제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두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 영역에서는 항상 음수, 요 영역에서는 항상 양수라는 것을 갖다가 요 영역에서는 마이너스 1에서 얘가 마이너스 1,0는 지나지만 위로 삐져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접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접한다라는 사실은 일단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최소 2개를 가져야 되니까 이 뒤쪽에서 x 플러스 1이 하나 더 생겨야 된다는 걸 발견하는 순간 이놈이 이런 인수를 가진다는 거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소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서 0 된다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하나 찾아내고, 그리고 요놈은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놈이 여기서 접하면서 자, 여기서는 항상 음수가 생기고 여기서는 항상 양수가 생긴다의 경계가 0하고 2였어요. 항상 마지막은 경계를 관찰해야 되는 겁니다. 0하고 2가 경계입니다. 0에서 함수값이 양수되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그러면 0보다 왼쪽 구간에서 양수 영역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안 되기 때문이야. 항상 이때 함수값은 0보다 크면 안 되고 같거나 밑으로 내려와 있어야 돼요. 또 그것만 만족하면 되는 게 아니죠. 2보다 오른쪽에서는 항상 양수가 되니까 2 집어넣었을 때 값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이 동그라미 친 경우만 가능하다는 거. 요거를 판단해야 되는 게 중요했고, 여기서 이제 어떤 미지수의 범위가 하나 나왔고, 여기서 어떤 관계식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요 관계식으로 한 문자에 관한 2차 함수로 표현할 수 있었고, 그 문자에 대한 범위가 요 놈을 통해서 구해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마무리는 한 문자로 표현하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가 되는 것이었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자, 결코 쉽지 않은 문제들이었어요. 지금 15번, 17번, 18번, 앞에 9번 요 4개의 문제는 킬러 문제들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천천히 투자하고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강의를 여러 번 돌려서 듣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긴 시간 동안 미분법 좀 잘라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적분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